왜 저는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여자 앞에만 서면 얼어붙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대 남성 내담자분이 여성 공포증을 넘어설 수 있었던 내면 여행기입니다. 요즘 연애 불능 세대나 초식남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가치관의 변화로 연애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관계 맺기에 대한 깊은 피로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관계의 회피가 하나의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시대인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민성님 가명의 이야기는 이러한 두려움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민성님은 훤칠한 키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는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흐르는 증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성적인 성격인 그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증상을 검색해보고 노출 치료나 대화법 강의도 찾아보셨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여성 앞에만 서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압도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거부해요. 마치 저 여자가 저를 해칠 것만 같은 공포가 밀려와요. 그는 이것이 단순한 수줍음이 아님을 직감하고 저희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문가로서 여성 공포증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정적 경험의 누적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 자매, 또래 여성으로부터 겪은 학대, 거절, 비난, 망신 등의 경험이 무의식에 여성 위험이라는 공식을 만듭니다. 둘째, 초기 애착 손상입니다. 생애 초기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느낀 불안정함이 이성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될 수 있죠. 셋째, 방어 기제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의식이 미리 두려움이라는 벽을 세워 이성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왜곡된 사고를 교정하거나 점진적 노출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강렬한 신체 반응이 동반될 경우 무의식 깊은 곳의 뿌리를 찾아 해소하는 최면, 상담이나 EFT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망상이나 환각이 동반되는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되어야겠죠. 자, 그럼 민성님의 첫 번째 상담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제는 논리라는 갑옷 속에 숨겨진 5살 아이였습니다. 민성님은 상담실에 들어오셔서도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셨습니다. 분석적이고 사고형인 그는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분석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왜 이러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데이팅 앱에서 제 사진을 넣어보면 호감형으로 나오는데 왜 관계 맺기가 어렵고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섣불리 공감을 시도하기보다 그의 논리적인 분석을 충분히 존중하며 안전기지를 먼저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민성님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저항을 탐색했습니다. 민성님, 만약 내일 아침 이 공포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어떤 여성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면 혹시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애를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또 상처받으면 어쩌죠? 차라리 지금처럼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이 대화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의 공포증은 그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무의식의 강력한 보호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최면 유도를 통해 몸과 마음이 이완되자 민성님의 분석적인 사고가 헐거워지고 감정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여성 앞에서 느끼는 수치심과 공포의 감정을 다리 삼아 기억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5에서 하나를 세면 이 수치스럽고 두려운 느낌과 연관된 최초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5, 4, 3, 2, 1. 민성님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5살. 네, 5살이에요. 목욕탕. 아니, 탈의실 같아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단체로 옷을 갈아입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 민성님의 옷을 갈아입혀주다가 실수로 속옷까지 내려갔고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여자아이들이 얼레리꼴레리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조차 당황하여 민성님을 급하게 가리기보다 같이 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5살 민성님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와 발가벗겨진 듯한 끔찍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어른인 선생님과 또래 친구들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대신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충격. 그것이 바로 여성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비웃는 존재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 속 5살 아이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아이를 안심시키고 그 감정은 내 잘못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보세요. 저건 선생님의 실수였고 아이들은 철이 없었을 뿐이에요. 민석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첫 회기 끝 무렵 미래의 상황을 점검했을 때
민성님은 여전히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여자들이 모여서 웃고 있으면 저를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최초의 상처는 확인했지만 그 이후 덧대어진 상처들이 아직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상담에서 우리는 반복된 상처의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두 번째 상담부터 민성님은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알려주신 EFT를 불안할 때마다 해봤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두드리다 보니 제가 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비웃음 당할까봐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스로 감정을 다루는 경험은 그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바탕으로 5살 이후 반복되었던 상처들을 하나씩 마주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악몽이었던 집단 따돌림의 기억이 나왔습니다. 최면 속에서 민성님은 중학교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남녀공학이었던 그곳에서 그는 여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가방을 숨기고 그가 지나가면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키득거리는 여학생들. 그때 저는 투명 인간이 되거나 죽고 싶었어요.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이 기억은 5살 때의 수치심을 생존의 공포로 강화시켰던 겁니다. 우리는 EFT와 영화관 기법을 사용하여 그 당시 느꼈던 공포와 분노를 안전하게 해소했습니다. 여학생들의 행동이 그들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성님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리해냈죠. 그리고 세 번째 상담에서는 결정적 타격이었던 첫사랑의 가스라이팅 기억을 다뤘습니다. 20대 초반 어렵게 마음을 열었던 그녀는 민성님의 소심함을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너는 남자가 왜 그러니? 이래서 널 누가 좋아하겠어? 그녀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와 가스라이팅은 민성님에게 나는 여성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깊은 절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파트 대화 기법을 통해 민성님 내면의 비판자 파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목소리를 내면화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그 목소리가 사실이 아니라 상처받은 과거의 잔재일 뿐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식의 전환은 네 번째 상담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미세하게 남아있는 저항을 다루던 중 제가 물었습니다. 민성님, 만약 이 공포증이 민성님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또다시 비참해지지 않게 저를 숨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자 근처에만 안 가면 적어도 조롱당하거나 버림받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순간 민성님은 자신의 증상을 없애버려야 할 적이 아니라 겁먹은 나를 지켜주던 고마운 방패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깨달음은 그를 올가매던 긴장을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날 지켜주려 했던 거 알아. 하지만 이제 나도 어른이 됐어. 스스로 지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무거운 방패는 내려놓아도 돼. 그는 스스로 자신의 무의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8회기 마지막 상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미래를 점검했습니다. 자, 1년 뒤입니다. 회사 휴게실에서 여성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어떤가요? 민성님은 눈을 감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워요. 예전 같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텐데 지금은 그냥 커피 향이 좋네요. 그녀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비웃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운 대화 소리로 들려요. 마음이 아주 고요합니다. 불편함 점수 0점이에요. 그는 더 이상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현재의 그를 규정할 수 없음을, 자신은 이제 그때의 무력한 아이가 아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성님의 무의식에 새로운 믿음을 심어주는 후체면 암시를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당신의 무의식은 과거의 두려움 대신 편안한 호기심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안전하며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은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상담이 종결되고 계절이 바뀔 무렵 민성님으로부터 짧은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상담사님, 잘 지내시죠? 저 얼마 전에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여자 회원분들도 많은데 제가 먼저 말도 걸고 의견도 냈어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직 연애는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에도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민성님의 변화는 단순히 여성 앞에서 떨지 않게 된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스스로를 긍정하며 타인과 연결될 용기를 회복한 과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기도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나오면 진정한 나를 만나는 입구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의 관계를 피하고 계신가요? 그 두려움 너머에 당신을 기다리는 평온한 일상이 있습니다. 모든 문은 안에서 열립니다. 감사합니다.